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도 크리스마스로 열심히 꾸며보고 했는데요. 오늘 전복, 여러분에게 전복의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전복 요리의 달인, 너무 부끄럽지만, 임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건데, 레시피 제가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복 솥밥이랑 전복 삼겹 조림 레시피 받으셨을 거예요. 레시피 한번 봐주시면서 또 따라하실 분들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위치를 이제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 보시면 메인 재료가 전복, 그쵸? 전복이랑 나머지 청양고추, 홍고추, 마늘, 그 다음에 삼겹살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들 같이 준비해 주세요. 같이 요리하실 분들은. 그리고 도마 보여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만약에 알려드릴 부분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린쌀 준비했고 각종 양념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되고요. 레시피에 보시면은요. 전복, 삼겹살, 꽈리고추, 간마늘, 홍고추 이렇게 있고 재료 솥밥엔 전복, 쌀, 정수물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양념 빼고.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전복 삼겹조림을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전복 손질하기 전에 앞서서 야채들을 먼저 손질을 할게요. 왜냐하면 전복을 손질해버리면 도마를 바꿔야 하니까 야채를 먼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꽈리고추는 꼭대기만 다 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꼭대기만 잘 이렇게 손으로 대충 따면 따지거든요. 따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늘도 꼭지를 따야 돼요. 마늘 꼭지 안 따셨죠? 저 마늘 꼭지만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마늘 꼭지 같이 따볼까요? 여러분 마늘 꼭지 따는 거 어렵지 않죠? 마늘 한 10알에서 15알 취향껏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 꼭지 슉 보내고 꽈리고추까지 꼭지만 다 따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고추 먼저 썰어버릴게요. 칼 든 김에 홍고추 그냥 반 요거 갈라가지고요. 씨 따로 빼거나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저희 다 익힐 거거든요. 반 갈르고 그냥 쫑쫑쫑 썰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양념장에 들어갈 거예요. 이따 전복 삼겹조림 할 때. 그래서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홍고추 없으시면 생략은 가능해요. 근데 데리야끼 조림 할 때 너무 허전할 수가 있잖아요. 컬러가 없으면. 그래서 파프리카 넣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파프리카는 좀 비추. 왜냐면은 너무 향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좀 색깔 내줄 게 너무 없다 그러면 그냥 당근 넣으세요. 조금 썰어서. 네. 그래서 우리 양념장 만들 그릇에다가 홍고추 그냥 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양념장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홍고추 양념장 만들 그릇에 그냥 이렇게 담아주세요. 다 되셨죠? 오케이, 다 되신 것 같네요. 양념장은 우리 매실환 한 큰술. 여기 홍고추 담은 통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설탕도 하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요.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 그 이유가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예요. 설탕 하나. 좀 깎아서 넣어주세요, 여러분. 또 막 이렇게 수북히 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전기품 양조간장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사용할 건데요. 이거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좀 다른 간장에 비해 짠맛이 덜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3큰술 넣어서 사용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저희 정수물 넣을 거잖아요. 그때 저랑 다른 간장을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을 한두 스푼 정도 조금 더 넣어주세요. 혹시 짤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정수물, 수돗물 아니고요. 네, 5개 넣을게요. 5, 이렇게. 자, 어렵지 않게 다 하고 계신 거죠? 저 지금 계량 스푼만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 녹을 정도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양념장 이따 부었을 때 양념이 타요. 아셨죠? 이렇게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후추. 후추 슉슉 넣어주세요. 고기 요리니까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양념장은 끝. 대신 설탕 잘 섞어주셨는지 밑에 잘 한번 뒤적뒤적 해주시고 설탕을 녹인다고 생각하고 좀 녹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요거 삼겹조림, 모든 삼겹조림 마찬가지인데 데리야끼 같은 거 소스 할 때 바닥 타잖아요. 그게 당이 눌어붙어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직접 막 양념장 안 만들고 그냥 팬에다가 그냥 딱딱 넣어야지 하면서 안 만든 채로 설탕 따로 간장 따로 이렇게 넣으면 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끝! 이렇게 하면은 오늘 도마 쓸 거, 손 쓸 거 다 끝났고 전복만 나왔어요. 이제 전복만 하면 끝나요, 우리. 자, 이제 메인 재료 전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복 요리 완전 정복이니까 제가 좀 특이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전복은 보시면 이렇게 껍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칫솔로 다 닦는 거 아시죠? 이렇게 손질할 때 좀 더러웠던 친구들을 이렇게 뽀얗게 제가 만들어줬어요. 다 칫솔로 닦은 거예요. 다 칫솔 갖고 계시죠? 그걸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닦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쪼로로로록 요런 점점점점 이들이 있어요. 그죠? 숨구멍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의 끝부분 여기에 반대편에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 보이시죠? 꼭지점 이렇게 생긴 회오리 모양처럼 생긴 꼭지점이 있는데 걔의 뒤쪽에 전복 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복 솥밥에 들어갈 거는 전복 껍질하고 내장을 떼어서 분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겹 조림에 들어가는 전복은 껍질하고 분리하지 않은 채 잘 씻어서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잎만 제거를 해줄 거라서 만약에 한 6개 정도 갖고 계시면은 3개, 3개 나눠서 밥에 3개, 뭐 요리에 3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전복 솥밥에 들어갈 애부터 손질을 해볼게요. 숟갈을 어디로 넣어서 띄어내시냐가 궁금하셨죠? 네. 그래서 요 꼭지점 반대 입 있는 부분으로 숟가락 넣어줄 거예요. 꼭지점 반대 부분, 입 있는 데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살살살 관자부터 뜯어주세요. 근데 내장을 터트리면 안 돼요. 내장은 요 감싸져 있는 부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자를 먼저 뜯어주고 이게 좀 제일 힘들어요. 관자가 우리 조개구이 먹을 때도 안 떨어져서 짜증나는 거 맞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쇠 숟가락으로 나무 숟가락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쇠 숟가락으로 돌려서 네, 전 써진 것 같아요.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관자 뜯었으면 손으로 이렇게 들어요. 들어가지고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뜯어줘야 돼요. 얘 저보다 다 잘하고 계신 저 전복 요리 달인인데 저보다 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게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됐다. 예. 관자를 잘 뜯어주세요. 되었어요. 뜯었어요. 이렇게 내장을 떼내주시면 돼요. 내장이 안 터져야 되는데 저 지금 약간 터진 것 같아요. 그래, 이 전복이 고집 있어. 제가 실제로 했을 때보다 이 전복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장이 터졌다. 그럼 괜찮은 게 어차피 내장은 터트릴 거예요. 그래서 내장은 따로 모아주세요. 여기 그릇에다가 도마에 하지 말고 꼭 그릇에 내장 모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도련해서 내장만 따로
내장은 밥 볶을 때 쓸 거고 아직 이빨 제거 안 한 전복 내려놔 주시고 다음 전복도 뜯어주시면 돼요. 저 밥에 2개만 넣을까 봐요. 뜯기 싫어가지고. 그래, 전복이 되게 누가 저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전복이 너무 고집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죠? 아, 그리고 전복 뜯으신 분들 내장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썩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복 내장 색깔이 다른 게 암수가 다른 거래요. 그래서 초록 색깔 내장인 애들이 있고, 저 보세요. 이렇게 갈색 애 있죠? 이거 썩은 거 아니고요. 요게 암컷이에요. 초록색 내장이 수컷이래요. 자, 이제 이렇게 뜯으셨죠? 그 다음에 내장 분리하셨죠? 내장은 다 여기다가 담아주시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이랑 식도를 제거해 볼 거예요. 전복 입이랑 식도. 아까 말한 대로 꼭지점 반대편에 입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뜨드득 하고 잘리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밀어요. 그럼 이빨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빨. 빨갛게 나오고 그대로 쭉 뽑아요. 그러면 식도까지 나와요. 요렇게. 요 이빨하고 식도 너무 징그러워요. 여기 있죠, 카메라.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네, 사회자님. 그렇게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쓱 나와요. 너무 웃기죠? 근데 그대로 쏙 뽑아야 돼. 그럼 이렇게 식도까지 나와요. 너무 징그럽죠? 근데 우리 되게 이거 모르고 맛있게 먹었죠? 네, 밥에 들어가는 전복은 분리해서 이렇게 이랑 식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조림할 전복은 껍질이랑 분리 안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꼭지점 반대편이 입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그냥 칼집만 이렇게 넣어요. 그 상태에서 똑같이 빼주시면 누르면 나와요, 얘도. 이렇게 힘차게 누르면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그대로 쏙 뽑으면 이렇게 뽑아내집니다.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밥에 들어갈 전복은 잘 썰어주시면 돼요. 너무 얇게 썰면 좀 맛이 없으니까 적당히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전복, 밥에 들어갈 전복 썰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밥에 들어갈 전복 내장은 제가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담았잖아요. 요거 칼로 하지 말고 그냥 가위로 잘 이렇게 조사 주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이 되게 없네요. 네, 가위로 잘 조소아 주세요. 이렇게. 전복 내장 버리지 말고 제발 꼭 드셔야 돼요. 전복은 내장을 먹어야 100%를 먹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전복 내장 막 버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전복 20%밖에 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제주도 가서 우리 전복죽 먹거나 하면 전복죽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막 본죽에서 먹으면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전복죽이 가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장은 꼭 다 해가지고 먹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재료 준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끝이에요, 그냥. 도마 빼도 될 정도로. 안녕. 이렇게 해서 메인들 그리고 이제는 가열만 하면 끝나거든요. 뭘 가열을 제일 먼저 할 거냐 보면 우리 전복 삼겹조림 할 건데요. 여러분 대후라이팬 준비해 주세요. 대팬에다가 삼겹살을 준비하신 삼겹살을 넣어주세요. 짠! 이렇게 옆에다 깔아요. 이렇게 넣고 까리고추 넣고 너무 웃긴데 일단 넣어요. 마늘 넣고 전복
빛과 식도 제거한 전복 껍질째 넣어요. 이렇게 넣고요. 양념장 부어요. 그리고 덮어요. 인덕션에 올리세요. 네, 그 상태로 가열을 할게요. 그래서 8단에서 7분 세팅을 해주시고 같이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시작. 끝. 네, 전복 삼겹조림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볶는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냄비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복 삼겹조림은 다 넣으면 끝나요. 네, 그렇게 끝이고요. 전복 솥밥은 맨 처음에 이제 좀 볶아줄 게 있어요. 그래서 소스팬, 우리 대형 밥하는 우리 소스팬 있죠? 대소스팬. 제일 큰 거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맨 처음에 버터랑 전복을 넣어줄 건데 버터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15g 정도라고 써있는데 한 큰술 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7단에서 볶을 거고요. 버터랑 아까 우리 전복 살 있죠? 내장 말고 버터랑 전복 살이요, 여러분. 네, 넣고 볶아주세요. 버터랑 전복 살 살짝만요. 그냥 볶으면 돼요. 요렇게 보이시죠? 얘는 후라이팬이 아니고 3중 소스팬이라서 하지 않는지 잘 봐주시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안 보이시나요? 됐죠? 네. 볶고 그 상태에서 다시 꺼내주세요. 전복 살짝만. 이따 다시 익힐 거라서. 바로 다시 꺼내주세요. 전복. 그리고 남은 버터에다가 이제 덜어내고 다진 마늘이랑 전복 내장 볶을게요.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그리고 전복 내장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전복 볶고 남은 버터에다가 다진 마늘이랑 전복 내장 볶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불은 7단이에요. 얘도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려놓는 쌀, 흰쌀 넣어주세요. 흰쌀 불린 걸 볶을 때 들어가는 게 참기름 한 큰술. 저는 전기품 참기름 사용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나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좋다 하시면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네, 단수 하나 올려서 8단에서 살짝 볶아줄게요. 어차피 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섞인다는 느낌으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0ml의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정수물 300ml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참기름은 아까 볶을 때 만약에 까먹고 못 넣었다. 근데 그냥 물 위에다 뿌린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동동 떠요. 기름이. 그래서 꼭 볶아주시고 나서 물을 넣으시고요. 만약에 이따가 간을 밥 먹을 때 양념장처럼 요 데리야끼 삼겹 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좀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나는 그냥 먹을 거야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전복 내장 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살짝 소금 간 해주셔도 돼요. 이제 간수 높여서 모이스처 실 될 때까지 10단에 좀 바글바글 끓일게요. 그 다음에 낮춰서 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3단에 12분 동안 밥을 할 건데요. 그 다음 밥 끝나기 한 3분 전에 볶아놓은 전복을 넣을 거거든요, 위에.
가장 중요한 건 밥 끝났다고 해서 활짝 문 여시면 절대 안 되고 얘는 10분 정도 꼭 뜸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 이제 끝났어요. 요리 다 끝났고 얘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 중간에 한번 뒤집을 건데 저 2분 정도 남았거든요. 1분 정도 남았을 때 전체적으로 재료 뒤집어 주고 얘도 10분 똑같이 밥이랑 시간 거의 맞춰가지고 얘도 다시 더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겹조림 열어가지고요. 한 번씩 다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써 졸여지고 있어요. 밥이나 삼겹조림이나 퀸이 없는 경우는 네,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혹시 밑판이 탈 수도 있으니까 삼겹조림 하실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되고요. 밥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 같은 효과가 나는 게 좋은데 또 압력밥솥에 하면 너무 많이 오버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은 정말 대체할 게 좀 없는데 삼겹 조림하실 때는 물을 좀 더 넣는 게 안 타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8단에 10분 넣을 거고 밥은 12분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끝나기 3분 전에 전복을 넣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뜸 들일 거니까 절대 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요리는 일단 제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해보고 정보를 듣고 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나와주세요.